여러분 돈 있잖아요. 5천 원, 만 원 돈. 이거 잘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면 될까요? 맞습니다. 확률이 확 올라가죠.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직업이라면 의사가 있겠죠. 그래서 의대의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건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해결할 문제고, 개인 입장에서는 돈 많이 버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학과를 선택하는 게 맞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의대가 최고 인기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국민학생 시절 미래 희망을 물어보면 과학자나 대통령, 선생님 등이 의사보다는 훨씬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균 말고 의사는 100% 부자라는 말은 참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의사 중에서도 개원 후 망해가지고 신용불량자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돈 많이 번 의사와 망한 의사 사이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까요? 우리가 평소에 기피하고 자식은 이런 일 절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노가다라고 부르는 공사 현장 일이 있지 않을까요? 요즘엔 자영업이 붕괴돼서 오히려 하루 일당을 많이 받는 현장 일이 뜨기도 하는 것 같지만 말이죠. 대표적인 자영업 중 하나인 식당을 봐도 어떤 사람은 몇백억씩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달 달새도 못 벌어서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 100% 돈을 잘 번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직종이든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잘 파는 사람들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월급만 받아서는 강남에 아파트 사기 어렵고요. 노가다도 많이만 팔면은 몇백억 가치의 회사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직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파느냐, 얼마나 파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많이 파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쉽지만은 아닌 일이죠. 하지만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전에는 많이 팔려면 목 좋은 곳에 매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고 물건을 꽉 채워놨어야 됐으며 직원을 많이 채용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돈이죠. 건물의 보증료, 인테리어비, 인건비, 물건 사입 비용 등 최소한 몇 억 정도는 있어야 많이 파는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100% 많이 팔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 없이 많이 파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목 좋은 위치의 건물 대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키워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죠. 모은 사람들, 즉 구독자나 팔로워들의 관심사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21살의 나이에 초콜릿을 팔아서 1년 만에 60억의 순수익을 올린 올리버 브로카토. 그는 어느 날 머릿속으로 아이디어 하나가 확 지나갔습니다. 요즘 틱톡을 안 보는 사람이 없잖아.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만들어서 팔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죠. 저도 하루에 돈 될 만한 아이디어 몇 개씩은 생각나는데요. 대부분 그냥 쓰러져 없어지고 말죠. 하지만 올리버 브루카토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시작했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자본 없이 1년 만에 1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매장이나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야 했고 콘텐츠 제작에 많은 수의 직원이 필요했죠. 내 브랜드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마케팅을 진행한다면 광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갔을 겁니다. 못해도 최소 수십억은 들겠죠? 이 정도 돈을 들여야 그나마 이런 것도 있구나 할 정도일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브랜딩 마케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지인 중에 몇 억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역사상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욕도 엄청 많이 들으셨지만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올리버 브로카토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단지 이런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분들께만 가능한 이야기겠죠. 올리버는 먼저 자체 브랜드의 초콜릿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과 접촉했습니다. 물론 꼬맹이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들어줄 생산업체는 많지 않았죠. 하지만 올리버는 포기하지 않고 구글 웹페이지 30조까지 올라와 있는 모든 공장에 연락했어요. 그렇게 자신의 아이디어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공장을 확보한 후 근데 이 공장도 돈을 엄청 벌었을 거예요.
사람은 항상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공장을 확보한 후 틱톡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유료 광고를 진행하지 않고 틱톡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작은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였죠. 틱톡의 알고리즘 독특해서 팔로워 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터지기 시작하는 영상을 더 많이 밀어주거든요. 틱톡의 상승세를 본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도 요즘 이 알고리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협업하는 인플루언서들 중 터진 영상이 나오면 똑같은 구조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다른 인플루언서들에게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틱톡 알고리즘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본인의 사업에 적용해 보세요. 이거 다른 분이 몇백만 원에 팔고 있는 알고리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있으시니 이거 따라해 보시고 꼭 돈 버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올린 틱톡 영상에 댓글로 이거 이런저런 이유라서 사기야, 또는 이 내용이 진짜 될까?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며 의심하는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많죠. 예. 이렇게 험담하고 의심하고 하는 안 좋은 댓글 엄청 많이 달립니다. 근데 이런 댓글이 많을수록 바이럴이 잘 돼요. 그 의심하는 댓글 중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이 있다면 답변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초콜릿 포장이 이쁘게 나올까? 여자친구한테 선물할 건데 포장이 구리면 싸구려같이 보이잖아? 이런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를 많이 받았다면 다음 영상을 삐까번쩍한 포장지에 초콜릿을 받고 여자친구가 엄청 기뻐하면서 키스를 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거죠. 틱톡은 궁금해하고 의심하던 사람들한테 다시 그 영상을 보여줍니다.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이었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들의 지인에게까지 바이럴이 되죠. 같은 제품의 영상을 두 번 보게 되고 또한 그 영상에서 내가 의심하고 있던 부분이 해소되었으니 구매 전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 알고리즘을 알고 있던 올리버는 이를 이용한 영상 하나를 3천만 조회수를 올렸고 하루 만에 4만 불, 5,900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13만 불, 1억 9,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죠. 사람들의 의심이 해소되고 주변에 사용해본 지인이 많아지면서 나도 한번 사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 후 다른 영상은 만들지 않고 의심사항에 답변하는 영상만 일주일 내내 올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300만 달러, 44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많은 매출을 올리고 브랜드의 인지도가 올라간 이후 인플루언서 협업 조건을 커미션제로 변경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 인플루언서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관리에 들어가는 리소스와 비용을 줄이고 한 번 더 매출의 급상승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그는 이 모든 것을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실행했습니다. 판 돈으로 다시 투자하고 판 돈으로 다시 투자하고 한 것이죠. 요즘 시대가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기서 올리버가 첫 번째로 한 것이 내 상품을 사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 플랫폼이 올리버는 틱톡이었지만 유튜브, 네이버, 인스타그램 등 사람들을 모으기만 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상품이 없으면 불편해서 미칠 것 같은 사람들을 모을 수만 있다면 가격은 상관없을 거예요. 제가 자주 예시로 말씀드리는 백화점 VIP 고객 리스트와 900만 원 정품 에르메스 가방처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콘텐츠 제작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추천드려요. 요즘은 영상의 시대인 만큼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되고 설득이 훨씬 쉬우니까요. 저는 제 타겟 고객을 ADHD 성향을 가진 폭력 금쪽이의 부모로 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이의 폭력성을 확실하게 없애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구세주나 다름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아이를 감당 못해 울면서 전화하던 부모님이 몇 달 후에 저에게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마워하시죠. 사실 금쪽이 프로그램에 나온 폭력 성향 아이들은 저에게는 아주 쉬운 케이스입니다. 그 친구들은 최소한 대화는 통하고 부모가 하는 말을 이해는 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어려운 케이스는 180cm 키에 100kg 이상의 몸무게를 가지고 4살 아이의 지능을 가진 폭력 금쪽이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덩치가 성인을 넘어선 데다가 부모나 상담 선생님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죠. 말이 안 통하는 이런 친구들이 폭주한다면 상담 선생님이 이 아이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두들기 맞습니다. 그래서 상담 시설에서는 아이의 키와 몸무게, 성향에 따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때릴 수도 없죠.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아이들을 부드럽게 제압해서 폭력성을 리더십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접니다.
주짓수의 특성상 타격 없이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이 재미있는 하나의 놀이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주짓수 관장 중에서 저처럼 대화와 글쓰기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읽고 엄하지만 같은 편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폭력 금쪽이 부모님이 저에게 수업을 의뢰한 후 아이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저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에 뿌렸습니다. 그 결과 한 영상이 인스타그램 300만 뷰 넘게 터졌고 100만 뷰 이상 간 영상들은 많습니다. 매일 부모님들의 전화가 오고 있죠. 좀 있으면 대기가 생길 듯합니다. 대기가 길어지면 저희 교육 방식을 전수받은 트레이너를 키울 생각입니다. 제법 규모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겠죠? 이처럼 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간절하게 바라는 타겟 고객만 모을 수 있다면 돈 버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그럼 콘텐츠를 만들 능력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분도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능력은 정말 독보적인데 콘텐츠는 만들지 못하는. 장인분들 중에 많죠? 이런 사람들은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거나 스스로 배워야 되는데요. 그런데 콘텐츠 만들어준다는 사람들이 워낙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긴 하죠. 내가 콘텐츠를 만들 줄 아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그런 능력이 도저히 안 되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바로 매출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분이 있다면 제가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네이버에서 찾으면 됩니다. 이 뭔 개소리지? 하시는 분 계시죠?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확실한 해결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보다 피부를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의사나 관리사라고 해볼게요. 나는 정말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한테 한 번만 오면 멍게 껍질 같은 피부를 도자기처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콘텐츠 제작 능력이 안 돼서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이버에 피부 고민이라는 글을 올린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블로그도 있고 카페, 웹사이트 등에 정보가 많이 올라가 있죠. 이 사람들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땡땡님, 네이버에 피부 고민 관련 글을 올리신 것을 봤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저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와서 경험해보세요. 처음 1회는 무료로 해드릴게요. 보고 효과가 나오면 다음부터 결제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진짜 다른 곳과는 수준이 다른 압도적인 효과를 보게 되실 거예요. 선착순 3명한테만 드리는 혜택이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오시겠죠. 내가 정말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저의 열성 팬이 될 겁니다. 1,000만 원에 정품 에르메스 백을 파는 것처럼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이버에서 개인정보 가지고 오는 거 불법 아닌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네이버에 내가 직접 올린 정보를 활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물론 이를 활용할 때 지켜야 될 법적인 요건이 있죠. 저희는 법무법인의 조언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세요. 잘못 보내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니 꼭 법적인 요건에 맞게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일일이 네이버에서 찾아서 보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예전에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하루에 전화번호 한두 개 찾기도 어렵습니다. 완전 생 노가다예요. 효율성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저에게는 이 정보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피부 고민이라고 카페, 블로그, 웹사이트 등에 글을 올린 사람들의 연락처를 찾아서 엑셀로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럼 몇 분 만에 수백 개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의 압도적인 장점을 담은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고생해서 몇 달 동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구독자를 모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내 업종의 타겟은 어떤 키워드로 네이버에 검색할까 미리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거 모두 컨설팅 해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댓글을 명확하게 잘 적어주신 분들께 타겟 고객 연락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안 하나 해볼게요. 만약 제가 여러분 회사에 취직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다 해드린다면 월급을 얼마를 주실 건가요?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핵심 타겟 고객을 찾을지 생각하고 프로그램 사용해서 타겟 고객 연락처 추출한 후 우리 회사의 역량을 모두 담아낸 글쓰기까지 해서 보내주는 사람의 월급. 못해도 500만 원 이상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감히 장담 드리는데 저 고용하면서 월급 500도 싼 겁니다. 제가 그 이상 돈을 확실하게 벌게 해드릴 테니까요.
500만 원 써서 1000만 원 벌 수 있다면 이 직원한테 사정해서라도 데리고 가야 되겠죠. 거기에 요즘 주요 수당이니 보너스니 퇴직금이니 해서 가오외로 들어가는 돈도 많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보통 9to5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주말에는 일 안 하는데도 돈을 줘야 합니다.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일해주는데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돈만 주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게다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전혀 없고 24시간 365일 쉬는 날 없이 일한다면 AI에 저희 노하우를 모두 담고 24시간 나를 위해 일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AI 프로그램 사실 이거 하나만 써도 월 1000만 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을 쓰면 문자 비용도 나가지 않아요. 공짜입니다. 사진이 들어간 문자 대량으로 보내려면 아무리 싸도 한 건에 70원은 들거든요. 그거 1만 개만 보내도 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비용도 안 되는 금액에 타겟 고객 DB 뽑고 설득되는 글쓰기로 문자 보내고 게다가 문자 비용까지 무료. 이거 안 쓰면 바보 아닙니까? 근데 아무나 쓰게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도구도 쓰는 사람이 모자라면 그냥 짐이 될 뿐이니까요. 앞 영상에서 말씀드린 조선시대 농민에게 기관총을 준 예시처럼요. 아래 고정 댓글 보시고 진짜 사용할 분만 본인의 사업에 대한 소개서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업종에 맞게 어떤 키워드로 타겟 고객을 알아내고 어떤 글쓰기를 통해 매출을 만들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역사상 돈 벌기 가장 쉬운 시대입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눈과 실행력 그리고 도구만 있으면요. 여러분도 저도 올리버 브로카토처럼 될 수 있어요. 21살 청년은 됐는데 우리는 안 될 이유가 없죠. 자, 그럼 이 프로그램 실제로 실행하는 모습 궁금하시죠? 여기 위에 보이는 이 영상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